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은 현대차의 새로운 eGMP가 적용된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6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eGMP가 적용된 네 번째 모델이죠. 첫 번째는 아이오닉 5였고, 그 다음은 기아의 EV6,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네시스의 GV60, GV60가 세 번째 모델이었고, 이 차가 eGMP가 적용된 총 네 번째 모델입니다. 현대차 안에서는 두 번째 모델인데, 출시 이전에 공개가 되자마자부터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좀 있었죠. 현대차가 드디어 약간 좀 컴팩트한, 그렇다고 해서 컴팩트한 사이즈는 절대 아니긴 하지만 약간 좀 컴팩트한 사이즈, 거기다가 세단형의 전기차를 출시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심의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정말 못생겼다. 정말 못생긴 전기차가 나왔다라는 그런 그런 평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 차를 좀 짧게 시승을 해보면서 디자인은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주행 성능은 어떨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일단 여기는 지금 스타필드 하남 바로 옆에 있는 하남도시공사 주차 타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게 될 곳은 아트살롱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마 가평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겠다가 오는 왕복 한 130km 정도, 1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주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실측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리 이거 진짜 짱 싫다. 아이오닉 5, EV6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 일부러 사이버틱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별로란 말이에요. 진짜 뭔가 좀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듯한 그런 사운드가 들려서 굉장히 별로였는데, 앞으로 전기차 모든 현대, 기아, 제네시스, 현대차 그룹의 모든 전기차에 이렇게 사운드를 넣을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오늘 이 전비 테스트, 전비 경쟁 같은 거를 뭘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전비 테스트 할 때, 주행거리 실측을 할 때도 보셨겠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통해서 실제 환경과 가장 유사한 이 환경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전비는 신경 쓰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차에 지금 막 탔으니까 주행 소감에 대한 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너무나 못생겼어요. 저는 약간 토스카니의 부활이다 라고 우겼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어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진짜 토스카니의 헤리티지를 살려서 부활시킨 모델이다 라고 주장을 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 옆, 뒤 모든 측면에서 다, 이게 진짜 근세대에 나왔던 차들 중에서는 못생긴 디자인 탑5 안에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돌이가 승리를 하고 디자이너는 처참하게 패배를 한 듯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약돌도 아니고 굉장히 좀 오묘한, 지금 저기 EV6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차는 굉장히 멋있는 축에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처참한 디자인입니다. 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포르쉐를 닮은 듯한 그런 빅사이즈 포르쉐, 파나메라까지는 아니고 빅사이즈 911 정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약간은 좀 공감이 되기는 해요. 일단 포르쉐라든가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고성능을 추구를 하는 차들은 엔진에서도 엄청난 공을 들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체적인 차의 이 실루엣, 공기 흐름이 정말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과 비슷한 형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의 디자인은 공기 역할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디자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약간 좀 포르쉐를 닮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준 덕분에 공기저항 계수, CD 계수가 0.21이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이 공기역학 계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주행 측면에서도 한층 더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게 됐고,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옆모습에서만큼은 약간이지만 좀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앞모습과 뒷모습은 도저히 뭐를 그리고 싶었는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쭉 처진 듯한 그런 굉장히 못생긴 디자인, 거기다가 픽셀을 일렬을 쭉 깔아놔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그런 형상, 조형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모습 같은 경우에도 정측면, 정 위쪽에서 한 대 세게 꽝 때려 맞아가지고 꼭 찐눌린 듯한 그런 정면의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은 그나마 좀 봐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면과 후면은 도저히 못 봐주겠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이 차의 이런 디자인의 기반 혹은 실험적인 도전들이 좀 적용이 됐던 모델이 RM22E라는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6의 N의 이제 원형이 된 그런 모델이죠. 움직이는 연구소라는 컨셉트를 기반으로 해서 더 와이드한 요 바디킷, 요 오버 팬더라든가 더 낮은 지상고라든가 더 과격하게 뚫어놓은 공기 구멍, 에어 인테이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 그런 모델들을 직접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국내 언론은 공식적으로 초청을 안 했어요. 그런 모델에서 이제 넘어왔다라는 그런 두 모델의 차이점을 보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약간 좀 이 공기 흐름, 공기 역학에서 많이 좀 고려를 했구나, 디자인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오닉 5에서 보여주었던 요 사이드 미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거에 대한 조금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듯한 이런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멀리 들어가 있는, 운전자에서 멀리 있는, 그래서 시야 확보하고 정보의 인식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 그런 노력들을 했구나 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차라리 투싼이나 스타리아나 뭐 이런 아이오닉 5나 EV6처럼 그냥 평면으로 쭉 갔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하고요.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도어 쪽에 딱 붙어 있어서 모니터가 따로 훅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크래시 패드, 대시보드 쪽에 그냥 일체형으로 붙여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날개처럼 올라와 있는 그런 형상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기존의 아이오닉 5보다는 훨씬 낫기는 하지만 시인성이 좋은가 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에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차 밖에 있는 거를 보는 것이 기본 형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선이 더 바깥쪽으로 가는 게 사람들의 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확 가까워져 버리니까 밖을 봤다가 여기가 아니지 하고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익숙해지면서 개선이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확 가까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 혹은 손을 잡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좀 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3시, 9시 이렇게 잡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뭐 3시 15분, 9시 15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시, 9시로 잡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손에 걸리면 스티어링 휠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틸트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적정 시트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죠. 머리 위에는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게 되고, 브레이크는 꼭 밟았을 때 끝까지 밟히면서도 무릎이 살짝 굽혀져 있는 그런 포지션, 그러면서도 스티어링 휠과 다리하고는 주먹 하나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 그런 것들을 맞추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고려를 했을 때 사람의 체형에 따라 분명 다르겠지만 이렇게 손에 가리게 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다 요 가운데로 몰려왔죠.
터치패드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긴 했지만 물리 버튼도 상당히 많이 남겨준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리 버튼을 이렇게 많이 남겨준 거는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다른 차들을 시승을 할 때도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터치패드로만 싹 다 도배가 되어 있으면은 오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오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곧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물리 버튼과 터치 버튼을 잘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요 창문 여닫는 버튼이 다 가운데 몰려 있는 거는 약간 좀 익숙해지기는 힘들어요. 뭐 지프의 랭글러 같은 차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프 랭글러는 문짝이 완전히 탈착이 되기 때문에 다 가운데 쪽에다가 몰아두는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에 조금 익숙하다면은 모르겠지만, 처음 요거를 경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깊숙이 넣으면 작동을 안 하고요. 약간 좀 떼어줘야지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급제동을 한다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했을 때 스마트폰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무선 패드의 작동이 바로 멈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퍼포먼스를 생각보다 많이 강조를 한 차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좌우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좀 과격하게 조작을 했을 때는 요 좌우로도 많이 움직이게 돼서 무선 충전 패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스마트폰을 기준점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약간 작은 사이즈의 아이폰 13 미니는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서브폰으로 쓰는 갤럭시 노트는 쭉 밀어넣으면은 바로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급가속이나 뭐 급격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쭉 요 무선 충전 패드에서 벗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요 센터 터널 쪽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작업을 하기 편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좀 가운데를 안으로 파놓고 좌우로 평평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이 다 일정한 높이입니다. 뭐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이게 좀 더 위로 올라온 거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뭐 후방 추돌을 세게 당했다던가 뭐 급가속을 했다던가 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타고 날아가기 좋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싹 팅.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의도를 했는지는 알겠지만 약간 좀 설계 미스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에 못 타보는 게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낀 걸로는 앞좌석의 승차감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상당히 좀 무던한 그런 승차감? 승차감에서 어떤 차가 훨씬 나은가 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EV6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아이오닉 5는 요 앞뒤 요 공간, 실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휠베이스를 너무 늘려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승차감이 살짝 좀 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EV6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행 성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그런 차로 개발이 됐다 보니까 휠베이스는 오히려 좀 줄여놨죠. 그렇게 되면서 승차감이 깨지지는 않아요.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단단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승차감이 깨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오닉 6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비슷하게 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하드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주행할 때 이런 승차감들이 깨지는 측면들, 그런 측면들은 없다. 일관된 그런 승차감을 전달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의 듀얼 모터 모델이거든요. 후륜 구동 모델, 롱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의 18인치 휠일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24km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확한 거는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한 524km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의 듀얼 모터 모델이기 때문에 400
480km 정도로 환경부에서 복합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이오닉 5, EV6, 폴스타 이런 다른 전기차들에서도 주행거리 실측을 하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환경부 복합 인증거리가 480km다 그러면은 이 차는 실제로는 한 540km 정도는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겨울로 넘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510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면서 발휘를 하는 성능도 상당히 강력하죠. 최고 출력은 마력換산을 하면은 약 한 320마력 정도, 최대 토크는 약 한 61kgm/M를 발휘를 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풍절음과 주변에서의 소음들이 생각보다는 좀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아무리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조금 더 대중적인 브랜드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공기 저항 개수, 이 공력 개수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는 이런 MVH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세단보다 SUV가 아무리 좋은 SUV라고 하더라도 풍절음이 더 강하게 들려오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뒤쪽에서 넘어오는 소리들이 좀 있어요. 특히 저 뒷유리 쪽에서 넘어오는 소리 같습니다. 이게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트렁크 쪽에 날개처럼 이렇게 LED 픽셀을 더 배치를 해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부분에서 좀 와류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뭐 풍동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겠지만, 글쎄요, 상품성에서 어떤 측면에 포커스를 맞췄는가 라고 했을 때 진짜 공돌이적인 성향에 좀 몰빵을 한 전기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스노우 모드로 총 4가지 모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드라이버 모드를 바꾸면서 보니까 요 가운데, 스티어링 휠 가운데 클락션 부분이죠. 원래 충전을 했을 때 충전량에 따라서 요 4개의 점이 0%, 25%, 50%, 75%, 100%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하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 컬러도 좀 바뀌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초록색 불이 순차 점등이 되고요, 노멀 모드에서는 하얀색, 스포츠 모드에서는 빨간색, 스노우 모드로 들어가니까 보라색이 점등이 되고 있네요.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가속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포르쉐나 뭐 그런 초고성능을 추구를 하는 차들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뒤로 확 처진다, 그러니까 가속력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느껴진다, 그런 뒤통수가 탕 치는 그런 맛은 없기는 한데, 어느 순간 속도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EV6 GT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좀 편안하게 속도를 올려주는 전기차 아닐까 싶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뒤쪽에서 나는 요 풍절음이 확 강해진다 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뒤쪽 유리 쪽에 조금 더 보강을 하는 형태라도 좀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요 가운데 순간적인 전비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이지가 적용이 되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토크를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실제로 몇 kgm/M를 발휘를 한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풀악셀을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까지 게이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효용성에 대한 좀 의문이 같이 드는 게 지금 생겼는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방향지시 등을 사용을 하면은 그쪽 방향지시 등의 요 화면을
계기판 쪽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굳이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능을 넣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카메라,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좀 조절을 해서 반도체도 좀 줄이고, 반도체 같은 개수로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괜히 반도체 하나 더 쓰지 말고 요거는 그냥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하고 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서 보이는 거하고 각도나 요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약간 좀 애매한 기능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는 취사 선택을 해서 빼버리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드네요. 밖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을 하니까 풍절음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썬루프 쪽에서도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바람이 많이 불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풍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딱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난다라는 거는 약간 좀 보강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어지네요. 풍절음 생각보다 세요. 반면에 요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로드 노이즈는 굉장히 좀 잘 걸러주는 편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출고하시는 거에 따라서 넥센이나 피렐리나 미쉐린이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 타이어는 이번에도 빠졌어요. 한국 타이어에서 이번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도 공식적으로 론칭을 했는데, 그 타이어는 아직까지는 예정이 없습니다. 다른 타이어가 장착이 된 모델들도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은 노면 소음이나 노면의 이런 진동 같은 것들도 좀 잘 걸러주는 조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스펜션의 반응도 굉장히 매끄럽게 요철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오닉6가 출시를 한번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상품성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차를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연기를 왜 한 거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너무나 제각각이에요. 승차감은 상당히 편안한 편에 해당을 하지만 또 주행 성능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은 굉장히 잘 잡아줬지만 풍절음은 또 많이 못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거기다가 디자인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라나요? 빠은 디자인을 적용을 해놨고, 실내 디자인은 글쎄요. 의도는 알겠으나 편리한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편리하다고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조합. 반쪽짜리 전기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였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원래 예정됐던 그 일정으로 출시를 하는 게 더 많은 소비자, 구매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보면은 가족을 위한 차로 이 차를 고려를 하셨던 분들,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왜 다 죄다 SUV지? 세단형 전기차도 좀 그럴싸한 게 있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조금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평균 이상의 만족도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상당히 정숙한 편에,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을 차단을 해주는 측면에서는 꽤 정숙한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인데, 뒤쪽에서의 이 풍절음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런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이 차가 어울리는가? 조금 이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는 약간 좀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차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던져줄 거예요. 이쁜 디자인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디자인이 물론 개인적인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못생긴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차가 그런 디자인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 풍절음과 같은 이런 소음 차단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이오닉 6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승에서 굉장히 짧게 타보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승차를 다시 한번 섭외를 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